서비스 혁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혁신 전략 및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혁신은 이제 기존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이제 도입하여서 고객에게 이제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경쟁 우위를 이제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이제 핵심 전략과 프레임워크는 기업이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이제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작용을 하죠.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이제 주요 전략으로서 블루오션 전략인데 기존에 이제 경쟁이 치열한 시장, 레드오션에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경쟁자가 거의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이죠. 블루오션 전략의 이제 핵심은 경쟁을 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개척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레드오션이 아니고 블루오션, 경쟁자가 없는 그런 시장에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기업은 이제 이러한 이제 블루오션 전략을 통해서 차별화된 제품이랄지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시장에서 이제 독점적인 입지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넷플릭스는 원래 이제 DVD 이제 대여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회사였지만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그 비디오 대여점과 경쟁하지 않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창출을 했죠. 구독 기반의 이제 모델을 도입해서 고객들은 월정액만 일정의 이제 금액만 지불하게 되면은 무제한으로 이제 콘텐츠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넷플릭스가 전통적인 대여 시장을 넘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개인화된 이제 맞춤 추천 그런 시스템, AI 추천 시스템을 적용을 해가지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충성도를 높여서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이렇게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지털 향 전략으로서 온라인과 이제 오프라인을 결합해가지고 고객 경험을 이제 혁신하는 접근법인데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런 서비스 모델은 온라인에서 이제 정보를 얻고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고객의 편리함을 극대화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들이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서비스 같은 걸 적용해 가지고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융합시킨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렇게 선보였죠. 그래서 고객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실시간 배달 추적 및 배달원의 이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뭐 배달한 민족이랄지 뭐 여기요 이런 배달 시스템들은 빠른 배달이랄지 그다음에 편리한 주문 시스템, 다양한 결제 옵션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이 이제 편리함을 증대시키고 온라인에서 이제 오프라인 연결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 만족도랄지 서비스의 이제 품질을 이렇게 높였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인데 여러 이제 사용자와 공급자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플랫폼은 이제 중개자 역할을 해서 다양한 이제 사용자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가치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효과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치는 더 커지겠죠.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택시 산업에서 혁신적인 이제 플랫폼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하는 이제 앱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존의 이제 택시 서비스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승객은 이제 앱을 통해서 근처의 운전자를 빠르게 호출할 수 있고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승객을 태우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우버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이렇게 급속히 이제 확장할 수 있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버는 이제 기존 택시 산업을 혁신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역시 전략을 할 때 뭐 블루오션 전략이랄지 디지털 전환 전략,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각 전략은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이제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넷플릭스나 뭐 배달의 민족
우버와 같은 이제 혁신적인 기업들은 이런 전략을 통해서 기존 시장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이제 성공한 사례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자인 싱킹인데, 이런 이제 디자인 사고는 고객 중심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이제 체계적인 이렇게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니즈와 이제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이러한 니즈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디자인 싱킹은 이제 5단계 이제 순차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각 단계는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고 서비스 혁신을 이루는 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공감인데 사용자와 이제 공감을 통해서 고객들의 문제와 요구사항을 깊이 이제 이해하는 것들이죠. 이 공감 단계에서 핵심은 고객의 이제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 그 경험을 직접 경험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실제로 이제 느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호텔에서 고객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체크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다 하면은 이런 이제 문제점 고객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관찰하고 고객의 이제 불편함을 공감하면서 개선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문제를 보다 이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원인, 문제점을 찾아내야겠죠, 정확하게.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정의인데 공감 단계에서 이제 얻은 고객들의 그런 이제 불편한 사항, 문제점, 실제로 느끼는 것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핵심 문제를 명확하게 이제 정의하는 것들입니다. 고객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제 분명히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면은 이후에 이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호텔에서 고객의 이제 인터뷰 후에 체크인 절차에서 긴 대기 시간이 이제 큰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으면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 고객이 체크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이디어 단계인데,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하는 것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이제 해결책을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들 중에서 그 최적의 해결책을 선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팀워크나 이제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가능한 이제 해결책을 넓게 탐색하면 되겠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 체크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온라인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모바일 앱을 통한 체크인을 한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성이랄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서 우리 기업의 가장 최적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런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토타입인데 그 시제품을 만드는 것인데 이제 아이디어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고객의 문제점이랄지 니즈 이런 것들을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이 나왔죠. 우리 기업에 맞는 해결책이 나왔으면은 그런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용자 경험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이제 완전한 제품이 아니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실제 이제 고객의 피드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호텔에서는 이제 모바일 체크인 이제 앱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이제 고객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들이죠.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보고 고객들이 이제 앱을 통해서 체크인을 하고 이제 실제 반응을 한번 평가한 후에 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테스트인데 프로토타입을 이제 실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서 피드백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 작업을 거쳐가지고 최종 서비스를 이제 완성하게 되죠. 이 단계에서는 이제 서비스가 실제로 사용될 때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호텔에서 이제 모바일 체크인 그 앱을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서 UI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이제 개선하고 반응 속도를 이제 빠르게 수정하고 고객이 이제 불편을 겪은 후 어, 있는 이제 불편사항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최종 버전을 이렇게 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디자인 띵킹을 가지고서 기업사를 하나 설명드리면은 우리나라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로켓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물류 혁신을 이루었죠. 그래서 쿠팡은 고객의 이제 구매 패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빠르고 이제 정확한 배송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물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최적화시키고 배송 시간을 좀 단축시켰죠. 그래서 이제 공감이랄지 문제 파악 면에서는 쿠팡은 이제 고객들이 온라인 쇼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이제 빠른 배송이라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의 이제 물류 배송 시스템은 뭐 택배 이런 것들이 최소한 과거에는 뭐 일주일 10일씩 걸렸고 쿠팡이 나오기 전에도 3, 4일씩 소요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한 번에 모아서 그 지역으로 배송을 하다 보니까 물건들을 직결을 시켜서 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빠른 배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을 했고 특히 이제 당일 배송이랄지 다음날 뭐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을 원하는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물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정의하는데 그 쿠팡은 이제 빠르고 정확한 배송 시스템을 이제 핵심 문제를 정의를 했죠. 그래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신속한 배송을 효율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도출에서는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이제 구매 패턴을 분석하고 배송 경로를 최적화하고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제 반영한 맞춤형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배송 경로 이제 최적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객이 이취할지 이제 선호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최단 시간 내에 이제 배송할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배송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 시스템 적용으로써 물류센터에 이제 자동화를 할지 AI 기술 도입해가지고 이제 물품을 빠르게 이제 분류할 수 있는 로봇들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과 그 다음에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서 물류 혁신을 실제 이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배송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객들은 배송 상태를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객 만족도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쿠팡의 로켓 배송 서비스는 빠르고 이제 정확한 배송 실을 하고 고객이 이제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배송 시간 단축이랄지 고객 중심의 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가지고서 물류 산업에서 이제 큰 혁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비스 혁신은 이제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이제 경쟁력 있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필수적인 것들이고 디자인 띵킹이랄지 그다음에 그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의 요구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어비앤비나 뭐 쿠팡의 이렇게 사례처럼 고객의 불편을 공감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창출한 기업들은 성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 혁신의 이제 성공 요인입니다. 서비스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이 기존의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고 서비스 혁신의 성공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적 자원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측면, 그다음에 사용 가능한 자원, 네트워크 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인적 자원 중심의 이제 성공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은 이제 고객과 이제 직접 대면하는 일선의 이제 서비스 제공자들, 이들은 서비스 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접, 접점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고객이 이제 피드백을 직접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혁신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은 서비스 개선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들이 어, 고객들의 이제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이제 고객들의 피드백을 이제 반영해가지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메뉴를 이렇게 개선을 합니다. 고객들이 이제 주문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를 도입하기도 하는데 직원들이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적절한 보상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점도 있는데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제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그 업무량이 이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담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접점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고 직원들의 이제 창의성을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높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이제 실험해서 혁신이 빠르게 조직 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혁신자는 이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어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그 자동차 제조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전기차와 이제 자율주행차 개발을 선도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촉진시켰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존의 이제 규제랄지 이제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이제 도전적인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제 성공 요인을 알아보면은 혁신 활동을 이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칙과 이제 정형화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랄지 절차는 창의성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은 좀 유연하게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이 돼야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 시간에 이제 20%를 갖다가 직원들이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본인만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부여하는 것들이죠. 이것은 이제 업무와도 무관하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제 혁신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되 자율성을 이렇게 보장해서 직원들이 이제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이제 적절한 업무 배치인데 적수의 능력에 맞는 인원들을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요소들은 이제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전문성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배치는 직원들이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R&D 센터에 이제 근무하는 그 전문가들이 전문 분야에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차별화된 혁신을 이렇게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품 개발팀 같은 경우는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협업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이제 지원을 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팀 구성이랄지 부서 간 협력인데 다양한 이제 배경을 가진 어, 직원들이 팀을 이뤄서 이제 협력을 할 때 문제 해결 능력이 극대화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 협력도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 팀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개발팀 간의 이제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 혁신적인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팀워크랄지 부서 간의 협력이 어,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 가능한 이렇게 자원인데, 어,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충분한 자금이 가장 중요하죠. 자금이 부족하면은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혁신을 위한 이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혁신을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금 지원은 혁신을 이제 실현하고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고, 다음은 이제 지식 정보 자원은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이제 최신 정보 기술이랄지 다양한 이제 산업들의 그런 지식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에 필요한 기술과 이제 산업 트렌드에 대한 정보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중요한 이제 경쟁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IBM 같은 경우는 이제 AI랄지,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스마트 기업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었죠. 다음 이제 네트워크 형성인데, 고객과의 이제 상호 협력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겠죠. 고객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이제 서비스의 이제 핵심적인 요소이고,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서 디자인 과정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통합을 하고 고객과의 이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 혁신을 이렇게 이뤄내고 있죠. 다음은 이제 기업 간 경쟁과 협력 관련돼서 서비스 혁신은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이제 혁신을 촉진시키고 기업 간의 협력은 혁신을 더 가속화할 수 있겠죠. 애플과 삼성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제품 나오는 거 보면은 또 서로 경쟁하면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스마트 시장에서 애플이나 삼성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과 또 협력은 서로 이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기관과의 이제 정보 교류인데, 이런 이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 어, 실패 확률을 좀 줄일 수 있고 기술적 기반을 좀 탄탄히 할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혁신적인 기술인데 빠른 상용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계와 좀 협력을 해가지고서 AI 기술을 이제 빠르게 이제 상용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런 학계와의 협력은 혁신을 실천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서비스 혁신의 이제 성공 요인은 뭐 인적 자원이랄지 뭐 구조적인 측면, 그다음에 자원 관리, 네트워크 형성에 이제 크게 의존을 하고 있고, 이런 요소들을 잘 관리하고 적절히 활용하면은 기업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차별화된 혁신을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다. 각 요소가 이제 상호작용해서 혁신을 이렇게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들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그런 전략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서비스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AI나 이제 IoT,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빅데이터 이런 것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서비스 혁신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죠. 앞으로도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 혁신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계랄지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학습하는 것들, 그다음에 추론이나 이제 문제 해결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아주 기술입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처럼 이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 가지고서 패턴 인식하는 거랄지 예측하는 것들, 자연어 처리하는 것들, 자동화 이렇게 응대하는 것들, 이런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서비스 뭐 산업에서 적용되는 것은 뭐 챗봇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반화돼 있죠. 고객 응대 이제 24시간 자동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고객 뭐 질문에 대해서 이제 뭐 하여튼 뭐 실시간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 뱅킹을 보면은 그 AI 기반 챗봇을 도입해 가지고서 고객이 이제 금융 상담 이런 것들을 자동화 처리하고 있고 고객이 질문하면은 AI가 이제 직접 적절한 이렇게 답변을 제공하고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을 줄여서 고객 만족도를 많이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실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이제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랄지 토스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서 고객이 이제 투자 성향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맞춤형 투자 조언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다음 이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장치들이 서비스로 연결돼 가지고서 데이터를 이제 교환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집안의 이제 조명이랄지 온도, 보안 시스템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이렇게 제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매장 같은 경우도 매장 내 온도랄지 조명이나 대고 상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하여튼 뭐 IoT 기술은 매장 내 이제 여러 시스템을 자동으로 연결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런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홈에 보거나 그러면 이제 아마존의 이제 알렉사 같은 경우는 이제 IoT 기반의 스마트 기기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조명이랄지 온도, 뭐 보안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어해주고 뭐 음성으로 이렇게 온도를 뭐 예를 들어서 25도로 설정해줘 하면은 그런 음성 명령을 인식해 가지고서 이런 스마트홈 시스템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설정을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고 같은 경우도 이제 IoT 기술 이런 것들 활용해 가지고 무인 매장 시스템 카메라와 이렇게 연동해 가지고서 이렇게 그걸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매장 내부에는 다양한 이제 카메라와 이런 센서가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고객이 매장에서 이제 상품을 고르고 나갈 때 자동으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고객의 동선이랄지 상품을 추적해서 계산대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결제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객은 빠르고 편리한 쇼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AI나 IoT 기술은 우리 서비스 산업에 이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고객 경험을 이제 향상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서비스와 이제 개인화된 추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있고 IoT는 스마트화된 기기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랄지 그다음에 편리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인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여러 컴퓨터에 이제 분산 저장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블록별로 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유변조가 이제 불가능하죠. 이제 블록별로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거래가 이제 블록으로 저장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체인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변조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금융이나 의료, 물류 등 이제 보안성을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데이터를 여러 컴퓨터에 이제 분산 저장해서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그 운용을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중앙 관리자가 없이 데이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기록은 이제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에게 이제 분산이 돼 있어가지고 저장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되게 이제 불가능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기록된 데이터는 누구나 이제 열람할 수 있고 투명성이 뛰어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은 이제 분산 저장이나 유변조 방지, 투명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산 저장 같은 경우는 하여튼 컴퓨터가 이제 여러 노드에 이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 정보가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곳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고, 특정 시스템이랄지 서버가 고장나거나 해킹당해도 데이터는 손실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블록의 이제 해시값, 즉 이제 암호화된 그 고유값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값은 이전 블록에 이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블록을 수정하려면은 모든 블록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간으로 이제 추적하고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들이죠. 위변조가. 투명성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이제 뛰어나다는 거고, 거래 세부 사항은 이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산업에서의 이제 뭐 적용은 뭐 금융 서비스, 뭐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기술을 하나의 그 활용한 거래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P2P 개인 간의 직접 거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거래 이제 안전성도 보장하고 있고, 모든 거래가 이제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검증되기 때문에 유변조나 해킹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환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 기록을 이제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의료기관 간의 환자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이런 환자의 그 정보를 유변조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이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빅데이터인데 방대한 양의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는 구조적이고 이제 그 비구조적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고객의 이제 행동 패턴이랄지 뭐 시장의 트렌드, 미래 예측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구조적인 것들, 뭐 데이터베이스 에 정리된 이런 표 형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구조적인 것들, 예를 들면 뭐 텍스트랄지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은 하여튼 뭐 고객의 행동 패턴이랄지 시장 트렌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규모하고 속도하고 이제 다양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데이터의 이제 방대한 양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쇼핑몰이랄지 뭐 소셜 미디어 이제 플랫폼에서는 이제 하루에도 이제 수백만 건의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된다. 이런 데이터를 이제 모두 처리하려면은 기존의 시스템보다 이제 더 많은 저장 공간이랄지 더 빠른 속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인데 데이터 속도가 이제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생성되고 처리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트윗이라든지 게시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생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즉각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 그 스트림을 처리하는 시스템도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주식시장의 데이터는 이제 매 초단위 뭐 0.000 100분의 1초 단위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즉시 분석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다양성인데, 데이터 형태가 이제 매우 이제 다양하다는 걸 이렇게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빅데이터에는 이제 텍스트랄지 이미지, 뭐 오디오, 비디오 이제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려면은 각각의 이제 데이터 형식에 맞는 분석 기법이랄지 기술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고객의 리뷰는 이제 뭐 텍스트 데이터, 뭐 영상 콘텐츠, 뭐 비디오 데이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뭐 소셜 미디어 같은 거 같은 경우 이미지나 이제 동영상과 관련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다양한 다양성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이제 구매 기록이랄지 검색 기록, 리뷰 등을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이 특정 제품을 검색하면은 관련 제품을 추천하고 고객이 이제 구매한 그런 아이템을 기반으로 해서 추천 목록을 자동으로 또 생성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빅데이터는 고객의 이제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고객이 이제 관심을 가질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제품들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고객은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더 개인화된 쇼핑, 내가 원하는 쇼핑을 쉽게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빅데이터를 이제 소비자 이제 행동 분석이랄지 이제 맞춤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제가 이런 앞에서 기업 사례 설명을 하면서 같이 이건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산업별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 사례인데 앞에서 쭉 한 번씩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반의 챗봇이랄지 이제 그 로보 어드바이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의료 산업에서도 뭐 IBM 왓슨 같은 경우 환자 그 이런 진료 이런 것들을 다 저장을 해가지고서 환자 진단실 이런 걸 활용하고 있고 유통산업도 뭐 아마존이랄지 그다음에 알리바바, 뭐 쿠팡 등 모든 분야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인 그 AI나 IoT나 뭐 블록체인, 빅데이터, 뭐 로봇, 뭐 드론 이런 기술들은 이제 서비스 산업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이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뭐 비용 절감이랄지 운영 효율성, 뭐 보안 강화 등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이제 서비스 혁신에 대해 이렇게 알아볼 건데, 서비스 혁신은 이제 단순히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이제 경험을 향상시킨다든가, 이제 업계의, 어,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랄지, 이제 대기업의 이제 서비스 혁신을 한번 비교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서비스 혁신은 이제 회사 규모랄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이제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고 창의적인 실험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 서비스 혁신은 이제 대규모 시스템을 이용해서 점진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좀 큽니다.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롭고 이제 빠른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고객의 이제 이층종 니즈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고 스타트업은 대체로 이제 리스크를 이제 감수하는 혁신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고 있고 어, 기술적인 창의성이랄지 이제 빠른 반응 속도가 이제 큰 장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택시 산업을 이제 혁신한 스타트업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택시 서비스는 이제 승객이 직접 택시를 찾아야 하고 가격이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제 승객과 운전자를 실시간으로 이제 매칭시키고 가격의 투명성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고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존의 이제 서비스를 완전히 혁신한 사례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우버는 서비스를 빠르게 실험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이제 즉시 이제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있고 최신 기술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서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이제 스타트업과 달리냐 자원은 이제 규모랄지 조직의 이제 좀 복잡성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서비스 혁신에 있어서 이제 장기적이고 이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이제 기존 이제 고객 기반의 이제 브랜드 신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인 혁신을 이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이미 자리 잡은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선도하는 그런 경향이 좀 크죠.
아마존 같은 경우 사례는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리면서 그 내용과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학생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이제 혁신 비교인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혁신 속도가 빠르죠. 점진적인 혁신을 하고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인 서서히 그런 혁신에 이제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스타트업이 이제 이런 리스크 감수하는 거 이것들도 굉장히 크고 하지만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점진적인 혁신을 이렇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서비스 혁신의 이제 트렌드는 시대 변화랄지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이제 진화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랄지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뭐 고객 경험 이런 것들을 개인화시키고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것이고 하여튼 챗봇이나 그 가상 비서 이런 것들은 고객 문의에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거나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고객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옴니 채널 서비스 같은 경우도 온라인이랄지 오프라인 경계를 허물고 고객이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죠. 옴니 채널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뭐 모바일, 소셜 미디어 이런 것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합해 가지고서 일관된 이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전략을 의미하는 건데 기존에 이제 단일 채널 또는 이제 다채널 전략과는 달리 모든 패널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고객이 이제 어디서든 동일한 서비스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에서 본 상품을 뭐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뭐 채널 간 데이터 연동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이제 구매 이력이랄지 관심 상품 이런 것들도 모든 채널에서 이게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면 이제 모바일 앱에서 본 상품이 PC 웹사이트랄지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매를 지원받을 수 있고 다양한 접점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옴니 채널이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지속 가능성과 이제 사회적 책임인데 이러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하고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ESG 경영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또 고객들도 그런 ESG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친환경이랄지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서비스 혁신을 이렇게 좀 추진을 해야 되고 기업의 이제 가능한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줄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이렇게 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사례에 보면 이제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 는 이제 친환경 제품 이런 것들 제조하고 있고 재활용 가능한 이제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고, 뭐 광고에서 우리 오래 입지 않으려면 우리 기업의 옷을 사지 말라고, 구매하지 말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런 패션 산업 쪽은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많습니다. 어? 뭐 한 해 입고 아니면 입지 않고 버려지는 옷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비해서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입고 버릴 옷이라면은 사지 말라. 하여튼 옷을 사면은 헤어질 때까지 입어라. 그런 의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비스 혁신은 이제 스타트업과 이제 대기업 이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그 혁신 트렌드나 전망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랄지 옴니 채널이랄지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요소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하여튼 트렌드를 서비스 혁신에 이제 적용하려면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비스 혁신의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서비스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이 기존의 서비스 질이랄지 형태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과정이고, 고객의 이제 기대를 넘는, 새로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업의 이제 경쟁력 강화랄지,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들, 수익성 증대, 어,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런 혁신 과정에서도 이제 기술적 도전이랄지 뭐 비용 부담, 뭐 시장 변화 등 그런 다양한 리스크도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시장에서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죠. 넷플릭스가 이제 전통적인 비디오 대여 방식에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죠. 하여튼 뭐 컨텐츠 소비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그 전통적인 비디오 대여 방식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바꾼 것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호텔 예약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사용자의 이제 친화적인 플랫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개인 집에서 이제 숙박을 이제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을 했죠. 그다음에 뭐 수익성 증대 관련해 가지고서 뭐 고객의 이제 수요를 충족시키는 이제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이제 기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이제 AWS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인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존에 상당한 매출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죠. AWS가.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는 이제 정통적인 물류랄지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서비스 외에도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가 있었죠. 그 외에도 뭐 시장을 선도하는 거랄지 뭐 효율성 향상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단점으로는 모든 것들이 이제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비용 부담이 있는데 혁신이 이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재정적인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죠.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도 비디오냐 대여 서비스에서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입을 하려고 했지만은 초기 투자 비용이 이게 굉장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 이미 한 발 늦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뺏겨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조직 내 저항입니다. 혁신이 어려운 것들이 모든 혁신의 단점은 조직 내 저항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안정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펩시에 이어서 그 건강 음료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지만은 이런 이제 내부에 기존 제품에 대한 이제 그런 충성도랄지 조직 내부에서 이제 강한 그런 저항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해서 건강음료 시장에서 펩시에게 자리를 이렇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변화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인데 혁신이 이제 시장에서 바로 이제 수용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제 고객의 요구를 할지 시장 변화가 이제 예상과 다를 경우 이런 이제 실패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리스크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혁신이 이제 성공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이렇게 도입하려고 이렇게 초기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기술적인 문제랄지 이런 규제에 이제 직면하면서 서비스를 혁신하는데 좀 지연이 되고 실행이 어려웠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요구 변화 이런 것들인데 뭐 고객이 이제 변하지 않는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면 고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피자헛 같은 경우는 배달 서비스랄지 온라인 주문 서비스 혁신을 도입을 했지만은 고객들이 이제 새로운 메뉴랄지 독특한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혁신이 좀 이제 느리게 이제 진행이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하락되는,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서비스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면은, 이제 쭉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종합을 해보면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이런 것들, 디지털 혁명, 이런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AI랄지, 빅데이터나 IoT, 블록체인, 드론, 로봇,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의 경험을 좀 개인화시키고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이러한 이제 디지털 혁신은 이제 서비스 제공 방식을 효율적이고 더 창의적으로 앞으로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계속 적용해서 발전되다 보면은 이런 디지털 혁신의 기술들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이죠. 고객이 이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이끌어야 성공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고객의 변화한 요구를 빠르게 예측하고 반영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혁신 측면에서는 혁신이 이제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면 안 되고 지속 가능한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ESG 경영이랄지 이제 이런 친환경적인 혁신이랄지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고려한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져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비스 혁신은 이제 기업의 경쟁력 강화랄지 고객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고, 하지만 이제 여기에 혁신에도 이제 비용이랄지 리스크가 이렇게 따르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서 혁신을 지속적으로 단기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들이 중요하고, 성공적인 이제 서비스 혁신은 어떤 고객 중심, 디지털화,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방향으로 가야만이 기업이 성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 사례인데 뭐 성공 기업들은 지금도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뭐 넷플릭스랄지 애플이나 뭐 아마존, 에어비앤비, 우버 지금까지 설명을 하면서 쭉 사례로 설명드렸던 그런 기업들이고, 실패한 기업들은 이제 혁신에 이제 실패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다 없어진 기업들이죠. 이제 블록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DVD 대여 사업을 먼저 넷플릭스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은, 그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을 도입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넷플릭스의 시장 점유율을 잃고 파산하게 됐고, 소니나 뭐 코카콜라, 파나소닉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고, 아래 이제 그 없어진 기업들 사례를 좀 많은데 이건 한번 참고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코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뭐 필름 카메라가 있을 때 세계적인 강자였죠.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필름에다가 코닥, 아그파, 후지 필름인데 아그파하고 코닥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지 필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서 다른 부분에 이제 혁신을 통해서 아직도 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코닥 같은 경우는 필름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을 해놓고도 이걸 상용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혁신을 실패한 것들이죠. 예, 혁신을 실패하고 현재 이제 안주해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노키아 같은 경우도 최초에 이제 휴대폰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았었는데 어, 애플보다 먼저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 상용화시키지 못해가지고서 결국은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결국은 휴대폰 산업을 접었습니다. 제록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블록버스터도 앞에서 설명드렸고, 야후 같은 경우도 이제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보다 훨씬 더 먼저 나왔죠. 하지만은 여기도 혁신을 하지 못해가지고서 결국은 사라져 갔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한번 쭉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서비스 혁신은 기업의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만족을 이제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혁신에는 이제 리스크도 따르고 지속적인 투자랄지 그다음에 조직 내
이제 문화 변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이제 혁신을 위해서는 이제 고객 중심 혁신이랄지 지속 가능성이랄지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패와 이제 성공 사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서 이런 이제 교훈을 토대로 기업들이 이제 혁신을 지속하고 이제 발전시키면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